자, 그럼 먼저 오늘장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에 오프닝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주식시장이 이번 달에도 그래도 잘 가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코스피도 3,204포인트까지 갔었고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넘겼잖아요. 그래서 이 남은 2021년 주식시장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제 또 전략을 세워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전망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3월 달에는 조정은 데크레센도 그리고 상승은 크레센도라는 말씀을 드려왔듯이 4월 시장 여전히 좋은 모습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4월 11거래일 중 10거래일 동안 코스피가 상승을 했습니다. 종가 3,194포인트를 넘어서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조금은 보합권에 있지만 앞으로 흐름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1거래일 중 8거래일 연속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1거래일 중 8거래일 상승을 해온 모습입니다. 코스닥 종가 1,000 이제 4자리를 넘겨서서 1,013포인트까지도 조금 돌파를 했고요. 오늘 장에서도 현재 1,019포인트, 1,020포인트까지도 넘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앞으로 이 지수들의 향방이 우상향할 것이다. 그런 예감으로, 그러한 예측과 전망으로 조정은 데크레센도, 그리고 상승은 크레센도라는 말씀을 3월 달부터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지없이 그러한 전망대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에 조금은 안도의 모습과 그리고 기쁨의 모습들이 조금 곳곳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코스피 지수를 중심으로 본다면 3,150포인트 위에서 마감을 했고요. 5번째죠. 장중 고가로 3,150포인트 돌파한 적은 많았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조금 넘기 힘들었던 지수가 아니었나라는 모습입니다. 최근 3,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던 3월 24일 이후로 18거래일 중 14거래일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 4월 들어서만 4% 상승을 했습니다. 연초 코스피 상승 추이를 보면 1월 3.6%, 2월 1.2%, 3월 1.6% 상승을 했는데 지금 4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 4월 동안 4%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다라는 부분은 여지없이 이제는 조정, 3개월여 동안의 지수 조정 이후에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망한 산업과 섹터 중심에 있어서는 지킬 것은 지키고 내가 가진 가격대가 안전하다 싶으면 뚝심 있게 가지고 보는 그런 전략이 이번에도 통했고, 예를 들자면 2차 전지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다툼 때문에 일부 급락이 나오고 깊은 조정이 나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때는 산업과 시장,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모든 글로벌 국가들이 함께 나아가고 있는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 시 매수가 여지없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라는 부분들 한번 되새겨 보신다면 앞으로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는 섹터에서는 조정 시 매수가 가능한 섹터들이 있다라는 부분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남은 4월도 지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괜찮은 종목이 있다면 조정 시 매수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4월이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잘 왔다라고 봐야 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들 우리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업종별로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3월은 제가 조정은 데크레센도, 상승은 크레센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4월에 들어서면서 테마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라는 슬로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마성 장세라고 하면 순환매 장세도 포함이 되겠지만 국내 이슈로 따지고 본다면 보궐선거 이슈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테마까지도 이어진다라고 하는데 그보다는 제 개인적인 스타일도 그렇고요. 시장을 바라보는 제 관점에서는 테마성 장세에서 이제 1분기가 마감되었고 1분기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 찰나이기 때문에 테마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적이 주가 그리고 시장을 좌우하는 시절이 왔습니다. 시기가 왔습니다. 4월달 상승하는 업종들 살펴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부분으로 이슈가 돼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꼭 지킬 종목들 지켜나가는 4월이셔야 되겠고요. 앞서서 이제 제가 올라가는데 조정이 나왔다. 근데 거기서 내가 살까 말까 고민할 수 있었던 포인트는
산업과 시장이 성장한다라는 국가적인 그리고 글로벌적인 추세가 명확하다라고 한다면 꼭 보셔야 할 섹터들 반도체 그리고 휴대폰에 탑재되는 OLED 그리고 폴더블 폰, 폴디드 줌 카메라 이제부터는 주택 분양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전망에 건설 그리고 건자재까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때가 되었다. 다만 산업과 섹터를 보실 때에는 단타로 보시거나 단기간에 이 산업에 의해서 내가 사려고 하는 종목이 급등하겠지라는 그러한 접근 방식이 아니라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니까 너무 추세 고점에서 내가 대응하기보다는 추세 저점에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관점. 그러면 추세 저점에서 내가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을 기다리고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수익 극대화를 노려볼 때까지는 그 종목을 지켜나가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 2월 대비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상승폭을 조금은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1월 20거래일 중 지수가 2% 이상 상승한 날이 9거래일 정도 됩니다. 2월에도 2% 이상 지수가 급등한 날 18거래일 중 4거래일 정도 되고요. 3월 코스피 지수가 일평균 2% 이상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1% 이상 움직인 적이 9일 있었고요. 이처럼 코스피 지수에 있어서 하루하루 급등하는 일평균 상승률은 줄어들고 있고요. 10포인트 정도 오르락 내리락하는 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는 변동폭이 줄어들고 있고 코스닥으로 돌아가 보면 코스닥은 오히려 이제부터 조금 상승의 기조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5월부터 공매도 재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공매도 재개를 조금 피해갈 수 있는 중소형주로 미리 포트를 재편하는 움직임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은 수급적인 측면으로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신다면 외국인이 담고 있는 포트, 외국 기관이 담고 있는 포트 이런 수급적인 것도 하나의 투자 팁으로 보시고서 결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이 반갑게도 1000포인트를 넘겨선 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1분기 실적 전망이 좋은 기업들로부터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거래일째 코스닥 100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중소형주 중심의 상승 그리고 그 안의 주역은 어떻게 보면 실적 개선, 실적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바이오, 2차 전지의 소재 장비주들 그리고 반도체의 장비 소재주들, 미디어 콘텐츠, OTT 이야기들 많이 듣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다시 반등할 때가 된 게임 관련된 주, 이제 경기 회복에 따른 필수 소비재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설주가 올라간다면 건자재주들도 그 섹터에 맞게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하지만 바이오 종목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고 직접 스터디를 하지 않고서 그냥 시세가 나온다 해서 들어갔다가는 조금 물릴 수 있고 손실을 볼 수 있는 변동성이 큰 섹터다라는 부분은 꼭 참고하셔서 직접 내가 스터디를 하고 실체를 확인한 기업들 중심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실적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하면서 업종별로는 바이오 업종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건설 업종까지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무엇보다 단타로 접근하는 것보다 좀 장기적으로 보고 실적 보시고 하단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반도체 쪽 이야기를 해보면 뭐 얼마 전에 백악관에서 이제 화상회의가 열리기도 했었고 오늘 이제 뉴스 나오기로는 국내에서도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해 투자를 예산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뉴스 보도가 됐더라고요. 반도체 업종이 이제 다시 화랑을 띠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반도체 이야기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으로도 조금 확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제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반도체가 중요하고 그리고 확대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 공장에서부터 들어오는 뭐 배터리도 그렇고요, 반도체도 그렇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일정 부분 제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또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반도체 업계들이 어떻게 재편되고 조정이 될 것인가? 여러 나라들이 자국 내에 공장을 유치하고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반도체가 자국 내에서 소비되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것은 또 아닐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도 자국 내에서 공장 유치를 하고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하는데 리쇼어링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기에 맞는 이야기들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조금 거친 발언들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는 그 기조는 약해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일각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퍼스트 아메리카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았을 뿐 바이든 행정부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더 강한 조치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반도체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라는 좋은 말이 있는데 그 말에 편자를 달아줘서 더 잘 뛰게 만들고 싶은데 편자를 고정할 못이 없다. 그 못이 무엇이냐? 바로 반도체다라는 이야기를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패권을 장악하겠다라는 의지를 인텔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천명을 한 거고요. 파운드리 시장의 대부분의 공급이 아시아권 TSMC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국이 이제는 더 이상 관가할 수 없다라는 속내를 드러낸 부분입니다. 반도체 업체 그리고 반도체 섹터를 말씀을 드릴 때 지난 연말부터 소부장보다도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순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단편적인 예로 원익 IPS를 지난해 연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또는 원익 그룹주, 원익 QNC도 마찬가지고요. 원익 홀딩스까지도 지난해 연말 제가 소부장보다도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쪽으로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귀 기울여 들으셨다면 장비 쪽 섹터에서 수익 극대화 전략이 유효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는 제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순서와 상관없이 이제는 추세 하단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으면 주식시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등락을 거듭하는 그러한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 하단에서 내가 접근 가능한 종목을 고르시고 그 기업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추가를 하자면 미래 먹거리, 이 기업의 상승 모멘텀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스스로 했을 때 그 기업의 상승 모멘텀이 떠오른다면 1, 2, 3번으로 나눠져 있는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1번, 추세상, 차트상 추세 하단을 만들고 있는가, 접근 가능한 영역인가, 그러면 물릴 위험이 적습니다 라는 의미고요.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를 보시면 이 기업 성장성이 있구나. 세 번째, 모멘텀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기업의 성장성, 상승 추세가 유지되려면 미래 먹거리에 대한 준비, 가시적 모멘텀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바로 떠올릴 만한 기업은 매수해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 모멘텀 체크리스트 한번 적어 놓으셨다가 꼭 투자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섹터 역시 산업의 성장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추세 하단에서 접근 가능한 기업을 찾아보는 데에 조금 더 눈을 크게 뜨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도 역시 추세 하단에 접근하는 전략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서야 될 위치도 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계속해서 상승장이다 보니 작년부터 이제 동학개미들이 많이 주식시장에 들어왔잖아요. 이러면서 저희 종목 상담 보내주시는 분들도 사실 소액으로 투자하시면서 손실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단기적으로 보고 접근하셨을 때 그런데 이럴 때 또 이런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동학개미 들이 초보 주린이들이 들어오면서 좀 손실이 나기도 하는 장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볼 수도 있을까요? 이제부터 조심해야 될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부터 또는 올해 3월부터 주식시장에 직접 내가 간접 투자가 아니라 내가 직접 계좌를 개설하고 내 손으로 클릭하고 터치해서 종목을 매수하는 분들, 3월부터 시작하셨던 분들이라면 지수 자체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 상승에 대한 혜택을 다 누리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종목, 아주 나쁜 종목이 아니라 우리 귀에 익었던 삼성, 현대, LG, SK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의
그룹주들을 사셨다라고 한다면 지수 자체가 급등했기 때문에 그 지수 수익률에 충족하는 그러한 수익률들을 다 달성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 3개월 동안 지수 조정장에서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침 단타에 빠진 주린이들이라는 그 헤드라인의 기사가 또 서울경제에서 출과가 됐는데요. 1,000만 원 이하의 자본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2030 동학개미들에게 뭔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다라고 합니다. 수익률이 평균 5.9%,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약 5.9%의 수익률이라고 하는데요. 세금이나 수수료, 비용을 빼면 손실로 접어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다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주식 보유 평균 기간이 8거래일에 밖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60대 이상의 투자자분들, 자본금 1억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평균 보유 기간이 15.4일, 15일, 2주 이상은 들고 있었다라는 통계치에 비해서 동학개미 최근 2030 주린이들은 약 8거래일 밖에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를 충분하게 누리지 못했다라는 부분으로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학개미 주린이분들의 수익률이 저조했던 원인을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과잉 확신에 따른 잦은 매매입니다. 내가 사면 올라간다. 그리고 내가 팔면 떨어진다. 라는 이러한 너무 확신, 객관적인 지표에 의한 투자가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이죠. 지금 시세가 주고 있는 빨간 색깔 양봉이 나오고 있는 거래가 활발한 기업들에 덜컥 올라타서 내가 샀으니까 지금의 이 불꽃 튀는 매수세는 조금 더 유지가 될 거야 라는 단순한 심리에 의한 매매는 수익률을 깎아먹는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복권형 주식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는 하고 있지만 저렴한 주식을 산다는 거죠. 액면 분할에 대해서 공부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50만 원이 넘어갔던 주식이 지금은 10만 원이야. 싸네라고 단순하게 접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액면 분할은 그 회사의 가치는 변동되지 않고 주식의 액면을 병합하거나 분할해서 한 주당 가격이 변동되는 것이지 50만 원 하고 있던 주식이 10만 원이 돼서 싸다라고 접근하는 것은 주식시장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수하고 계신다라는 부분, 꼭 스터디가 필요한 주린이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익 중인 상태 주식을 기다리지 못하고 얼른 팔아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원익 IPS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원익 IPS의 차트를 한번 열어놓고 단편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 차트고 제가 방송에서 공개해드렸던 날이 10월 29일이었습니다. 10월 말의 차트에서 제가 세로줄을 파란색으로 그어놨습니다. 이 파란색 라인까지 차트를 조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저는 1번 모멘텀 투자 레터에서 1번 추세상 저점 영역인가를 말씀드릴 때에 이러한 추세선을 긋고 그리고 평행한 선을 하나 더 그어서 되돌림 자리 혹은 수익 극대화 라인을 위로 올려봅니다. 그러면 빨간색 동그라미 라인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파란색 네모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일부 수익 실현을 하거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반도체 시장 섹터 성장성이 21년도 뚜렷합니다. 보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소부장이 아니라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으로 보시자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러면 장비 섹터에서 국가대표급 원익 IPS 차트 흐름을 열어놓고 약 1년, 2년 동안의 차트 흐름을 열어놨는데 이 추세 하단부에 막고 있다 혹은 추세 하단부를 이탈했다. 아예 시세가 꺾인 건가 추세가 꺾인 건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두 번째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가를 보셨을 때 원익 IPS 2021년도 전망치 좋다라고 한다면 이 추세 위로 되돌리면 금방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0월 29일 방송에 나와서 반도체 섹터를 보시려면 원익 IPS 같은 기업들 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시간을 되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흐름은 추세를 회복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흐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보셨을 때에 추세상
저점 영역에서 매수를 하면 적어도 손실을 볼 확률을 낮출 수 있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하셔서 주린이 분들께서 매수를 하실 때 너무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보다도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꼭 늘어나는지 실체가 있는지 모멘텀은 무엇인지 꼭 한 번씩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는 주식 평균 보유일수가 8거래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원익 IPS 차트를 중심으로 약 10%도 안 되는 수익을 먹고 수익 실현을 했다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2주, 15거래일 또는 30거래일, 한 달, 두 달, 세 달을 보유하셨던 분들은 50% 수익을 다들 보시는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주린이 분들께서도 꼭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실체가 있고 모멘텀이 확인되는 기업들을 위주로 매수를 해 나가신다면 남은 4월장 앞으로의 시장에서도 수익 극대화를 누리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 꼭 당부의 말씀과 함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원익 IPS 차트 보여주시면서 주린이들이 자주 하는 실수 얘기해 주시는데 괜히 찔리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단타를 하게 되면 수익이 빠르게 들어오다 보니까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가 투자할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투자한 기업이 어느 산업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어느 섹터에 속해 있는가,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는 섹터인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휴대폰, OLED, 스마트폰, 폴디드 줌, 폴더블폰, 건설, 건자재, 그리고 앞으로 이제 수익이 돌아올 여행, 카지노 섹터까지도 좋아질 sek터들 안에 내가 가진 종목이 기업이 편성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기업 안으로 들어가서 산업은 성장한다는데 내가 유념해 보고 있는 이 기업,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기업 또는 내가 보유 중인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애널리스트들이 해놓은 그 추정치가 과연 성장하는가,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를 보고서 다시 한번 재차 점검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스터디를 더 하실 분들은 수급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섹터가 수급 주체가 누구인지 보시고 그 기업의 홈페이지 정도 한번은 들어가서 실제로 만들고 있는 장비가 무엇인지 실제로 생산해내고 있는 제품이 무엇인지 CJ 제일제당 하면 비비고라는 것들이 떠오르는 것처럼 뭔가 실체가 있는 기업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 조금 더 한 발자국만 공부하고 매수하시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4월장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